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아카데미 학습과학센터에서 수학을 담당하여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하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등수학 수능 전 과정을 4달 만에 완성하는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대치동에서 이미 저희가 학습과학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과학의 열매를 이번에는 아이들의 방으로 가져다 놓기 위하여 이번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다른 수업입니다. 저희가 알던 클래스와는 많이 다른 수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먼저 종로 학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로 학원, 다들 아시는 학원이죠. 재수학원으로 정말 유명한 학원입니다. 또한 초중등 대상으로 하늘교육, 에듀올 방문지도 학습을 통하여서 이미 학습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학습과학이라는 정말 뜨거운 감자, 학습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생들을 더 생각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학습과학이라는 분야를 접목하여서 종로 아카데미 학습과학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이미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 과목에 대해서 학습과학을 접목한 클래스를 개설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과학이라고 봤을 때 처음에 과학학원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학습과학이라는 과학적인 학습 접근법을 이용해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을 과학적으로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그냥 연구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소가 아니고 실제로 학원들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과학센터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왜 학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기는커녕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 학부모님들 아마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전교 1등이 저 학원을 다닌대. 그럼 우리 애 저기 보내야 되나? 저 학원 그 어려운 문제집 풀게 한다는데? 저 학원 막 1000문제씩 푼다는데? 거기 보내야 되나?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나도 학원 보내고 있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대치동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대치동에 있는 학습과학센터에서 많은 학부모님들, 대치동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봤는데요. 고민하시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고등수학 선행 몇 번 해봤는데 뭔가 찜찜해요. 학생이 봐도 난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얘 뭔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몇 번 더 돌리다 보면 이해되겠죠 뭐. 이해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다른 학원들에서 고등수학 선행을 계속해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되겠죠.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에 어떤 문제로 귀결되냐?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이 반드시 오르는 학습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과정 마치면 수능 2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 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 주시고요. 수능 2등급, 수능 2등급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고3 때 수능 보면 2등급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저희 과정을 마치면 수능 2등급이 그때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습과학에서도 무엇이든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학생들의 이 머릿속, 뇌에 수학 개념 그리고 문제 푸는 개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페트병 있죠? 저희가 아는 물병이 있을 거예요. 그 물병 위에서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병의 목은 되게 좁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병의 목에 들어가서 병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요? 목이 좁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공부에도 똑같습니다. 공부에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고 학원을 바꿔도 물을 병 위에 아무리 때려 부어도 더 본질적으로는 병의 목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들이다 붓는 행위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병도 지치겠죠. 막 병도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해결법, 이 물을 병에 더 잘 담는 법은 병의 목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이 목이 넓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미 병의 목이 넓어서 물을 부으면 많이 흡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자기 뇌에 물처럼 채워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눈에 띄는 학생들이 모두 그런 학생들이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학생들을 동경할 겁니다. 왜 우리 아이는 근데 저렇게 되지 않지? 우리 아이도 그 학생처럼 되기를 기도하면서 같은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교 1등 학생은 원래 혼자서도 그걸 잘하는 목이 넓은 학생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 학원이 이전 학원보다 뭔가를 더 본질적으로 잘 가르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의 이 교육 시스템에 잘 맞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아무리 퍼부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더 물을 세게 붓는 것, 더 물을 많이 붓는 것, 공부 시간을 늘리고 학원을 늘리고 문제집을 늘리고 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해결 방법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깔때기입니다. 학습과학은 이런 상황에서 깔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꾹꾹 채워서 학생들에게 그냥 물을 들이다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뇌 속에, 학생들의 그 뇌의 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깔때기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방법, 그런 방법론이 바로 학습과학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 위에 부어지는 물을 그냥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키고 물을 채워 넣는, 그리고 우리는 물을 채워주는, 그런 직접 채워주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은 결국에는 직접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고 써야만 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수업을 실제로 설계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렇다면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 한자로 무엇인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배울 학에 익힐 습자를 쓰죠. 배울 학, 그리고 익힐 습,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울 학을 볼까요? 배운다는 것은 아까 비유에 따르면 물병에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물을 붓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학원에 앉아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의 영역이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 학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 것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원을 구성하죠.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교육계가 약간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습이죠. 익히는 부분입니다. 익힌다는 것은 우리 비유에 따르면 물병에 물을 실제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을 붓는 학이 아니라 물을 채워 넣는 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마치 온전한 학생의 영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오답노트를 쓰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습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학센터의 문제 해결 방법은 그동안 학원에서는 학, 문제 개념,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스킬, 이런 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내 뇌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내가 내재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직접 알려주는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고등수학에서는 특히 그 습이 어떻게 발현될까?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먼저 고민해보는 것, 또는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깔끔하게 푸는 것. 이거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보실 텐데 특히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깔끔하게 푸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풀었는지 기록하는 행위. 그것도 되게 좋은 익히는 습관이죠. 또 오답노트 하는 것.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 엄청 많겠죠. 이런 습의 역할들이 있는데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답노트를 해야 되더라.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야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더라. 내가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된다더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 다 모아보면 결국엔 전교 1등의 비밀입니다. 전교 1등들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되게 허무합니다. 걔네들은 자동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병에 목이 넓고 부어지는 물을 이미 내 마음속에 나의 물병에 담을 줄 아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병의 목이 넓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하지 말고 알려줘야 합니다. 물을 담는 법. 깔때기를 어떻게 씌우나. 그리고 그 깔때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물을 직접 나의 물병에 담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거기에서 실제로 깔때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학습과학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학의 이론은 맹렐의 6단계 학습 이론을 크게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로 개설하는 바는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개념 완성을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과 성찰, 반복 학습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것을 마치고 저희가 심화 10주를 통하여서 확장 및 적용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습과학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조금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올게요. 무엇이 과학인지 한번 느끼실 수 있게. 자, 복습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2번도, 4번도 아니고 3번의 복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자, 또 있습니다. 복습에 관한 건데요. 복습의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 3분 복습, 1시간 뒤 복습, 한 주 복습 그런 게 있더더라. 그런데 학습과학에서 통계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복습의 시기는 한 주, 3주, 8주가 가장 좋더라.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학습과학입니다. 저희가 소개한 건 정말 극히 일부고요. 저희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연구한 정말 많은 학습과학의 명제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녹여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 소개해드리려고요. 개념주차, 문제풀이주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네, 저희는 종로 아카데미 학습과학센터에서 고등수학 수능 전과정을 4달 만에 완성하는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성과 개요와 그리고 수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7월에 개강하는 고등수학 온라인반입니다. 중등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등 과정의 개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만 고등수학으로 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진단고사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행의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학습과학이 기반이 된 클래스를 통해서 고등수학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또는 어설픈 선행으로 고등수학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학생, 아는 듯 모르는 듯 문제는 풀 줄 아는데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오히려 이 수업은 너무나도 필요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업의 목표가 고등수학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조화와 사고력, 이것이 키워드이고요. 기간은 7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22주 과정입니다. 또 수업 시간은 매주 월수금 3시간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한 주에 3번, 이렇게 한 주에 9시간 정도의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받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방식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개별 멘토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때 온라인 실시간 수업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웨일 클래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개별 멘토링은 저희가 맞춤형 복습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구현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대화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저희는 공통수학 1, 2, 미적분, 그리고 대수까지의 전체 과목을 4개월 내에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28년 개정 교육과정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이런 식의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공통수학 1, 2, 미적분, 대수 이렇게 저희 교과목 이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별히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개념 문제, 개념 문제, 개념 문제 이렇게 개념 문제의 세트가 3번이 반복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걸 시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즌 1, 2, 3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개념 수업과 문제 수업을 하는 날은 수업 방식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래서 좀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의 키워드는 저희가 각각 이렇게 잡아봤어요. 개념 수업에서는 동기 유발, 시각화, 그리고 직접 생각하는 것이고요. 문제풀이 수업은 인터리빙, 그리고 유형화 지향, 그리고 맞춤 복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 수업입니다. 동기 유발은 어떤 것이냐? 선형화 커리큘럼은 무엇이고 학습 목표를 명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서는 미적분은 나중에 다루고 대수란 과목을 먼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규 교육과정의 순서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공통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입니다. 대수는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이 두 과목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습 목표가 다음 수업으로의 진행으로 명백하게 명시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예시를 드리자면 어제는 이걸 배웠지? 기억나?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또는 오늘 이걸 배웠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걸 내일 같이 알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학습 과학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학습 목표가 명시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학습 과학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통계적으로는 3배 이상의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인데요. 바로 PPT와 시뮬레이션 등의 영상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학원이나 학교 수업을 보시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제 선생님은 학생으로부터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을 보고 수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과 아이 컨택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전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PPT를 이용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미리 준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로 개념의 시각화와 내재화를 지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훨씬 내과학적인 각인 효과를 저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PPT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준비를 합니다. PPT 내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 수학적인 시뮬레이션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특히 미적분 가장 어려운 과목이죠. 미적분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불가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더 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답과 개념을 나열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직접 생각하고 유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 또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이 수업을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미리 준비된 교환을 통해서 또래 학생들이 함께 대화해야 하는 주제, peer debate 내용을 준비하여서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구성할 것이고요. 선생님들도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해보는 수업이라는 것이죠. 더하여서 매차시의 정규 과제와 때맞춤 복습 문제들을 통하여서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또 다른 인출 방법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학습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에서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얘 몇 번 돌렸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충 여러 번 가르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배울 때 완벽하게 하자.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서 내재화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장기 기억화하자는 것이 바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업은 오래 걸릴지라도 조금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기다려줘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개념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다음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크게 키워드는 인터리빙과 유형화 지향 그리고 맞춤 복습이 있는데요. 먼저 인터리빙입니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학습과학에서 저희가 크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간격을 둔 익명복습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수업은 시즌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과정이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념 과정에서 처음 배운 내용이 3주 있다가 4주 있다가 8주 있다가 다시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격을 둔 복습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습 과제에는 단원 출처를 절대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 교재들이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 문제는 이 단원에 이 개념이 사용된 문제라는 거를 학생들이 알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저희가 복습 과제를 제시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그렇죠. 수능이 이 문제가 이 단원에서 나온 거다. 이 단원에서 이 개념을 쓴 거야. 미적분에서 적분 쓴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적분인 걸 학생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을 위해서 저희가 익명복습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인터리빙이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제풀이 수업에서 인터리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형화 지향입니다. 유형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생각하고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유형화하고 내재화한다는 것이죠. 물론 최소한의 유형화는 필요합니다. 즉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합리적인 문제 흐름을 생각 흐름을 가지고 선생님이 필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최소한의 유형화 이후에는 나머지는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며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풀이에서 이건 필요 없구나. 더 좋은 풀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문제랑 저 문제는 좀 비슷하던데 그 개념이 쓰인 거구나.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D는 R이란 개념이 쓰인 거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생각하고 유형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터리빙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의 고등수학 문제풀이에 정말 잘 접목한 그런 형태의 수업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맞춤 복습입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른 맞춤형 복습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것은 구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생 데이터, 오답 노트를 줬을 때, 문제집을 줬을 때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개념별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시트가 있고 그것을 학생들의 채점 결과를 저희가 기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오답 노트와 복습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1대1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로는 이것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교재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쉽게 읽는 개념서부터 해서 학생들이 개념 수업을 들을 때 직접 쓰는 학습 노트, 그리고 개념 과정에 과제 문제로 나갈 문제들이 있는 워크북,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사용할 메인 교재와 워크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작했고요. 당연히 많은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별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단순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이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선별하고 직접 제작해서 완성한 저희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실제로 직접 교재도 구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원과 선발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통하여서 지원서 작성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 그 다음 날에는 7월 11일 진단고사를 발송합니다. 이 진단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짜 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인지를 저희가 판별을 할 예정이에요.
중등수학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등수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학습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유추를 하자면 범위는 중등수학 전 범위인데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념, 문제 푸는 방법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을 자기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잘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까지는 진단고사의 답안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다시 발송하실 필요는 없고 글자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까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7월 22일에 수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의 정량적인 목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완료 후에, 직후에 수능 수학 2등급 맞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목표는 수학으로 말하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결국엔 수학적 사고력이죠. 저희는 생각할 때 보통 한국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아이한테 이요리 해줘야겠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재료를 사야겠다. 또는 학원을 결정할 때도 이 학원 좋나 보네. 이 학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네. 우리 아이도 다녀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사고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학으로 사고하는 것, 수학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려면 수학을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언어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문제를 풀 때, 내신 문제를 풀 때, 수학으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수학 2등급, 이거 진짜 가능한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가 1등급 컷이 78점입니다. 네, 제가 저 때만 해도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맞으려면 2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5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7문제 틀려도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들, 그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이 구조화되어 있는 학생들, 내가 그 개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화려한 것보다는 더 담백한 것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 개념을 자기가 내재화하고 장기 기억, 수능 때까지, 마지막까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점수만 보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대치동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 일정도 동일하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개강 일정은 9월 1일입니다. 2학기 맞춰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수업 일시는 매주 월수금 5시 50분부터 9시 50분까지 4시간 수업 진행됩니다. 또 지금까지 설명드린 온라인 수업과 구성은 동일하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더 한치 앞에, 발치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대치동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가감없이 오셔서 연락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학습 과학이잖아요. 복습해 봅시다. 학습은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원들이 지금 학만 하고 있고 습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과학센터의 고등수학은 학생들에게 이 습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한 많은 툴과 방법들을 이 수업에, 이 온라인 수업에 다 녹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을 이 수업에 꼭 등록시켜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종로 아카데미 학습과학센터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하승주였고요. 그리고 고등수학의 수능 전 과정을 4달 만에 완성하는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그 대치동의 학습과학의 열매를 우리 아이의 방으로 가져오는 그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 링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링크와 더보기란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의는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